그리고 이런 사고 같은 경우는 이제 식물인간 상태가 되신 거잖아요. 의식불명의 상태에서는 보험사랑 사실 합의를 보는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금액 차이가 얼마 되냐면 지금 기준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한 500만 원 돈이 나와요. 그런데 현재 인정받는 공동 간병비는 한 70만 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7배예요. 그러니까 7배나 못 준다고 이제 7분의 1만 주겠다라는 7분의 1만 거죠. 주겠다고 공제조합에서 주장을 한 건데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자전거 운전자 과실이 없다고 할 수는 없는 사고지만 그래도 이제 신호가 바뀐 직후였고 충분히 볼 수 있었음에도 택시기사 전방주시 의무 태만히 해가지고 일어난 사고임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또 뭐 택시 운전의 100% 과실 사고는 또 아니었죠. 하지만 이제 처벌은 당연히 받을 수밖에 없었고요. 왜 그러냐? 당시 이 여성 피해자분 나이가 64세였는데요. 이 사고로 식물인간이 되셨습니다. 식물 상태가 되셨는데 이유는 이제 뇌를 크게 다치셨어요. 외상성 뇌출혈로 식물 상태가 되셔서 이제 평생 깨어나기 어려운 의식불명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고는 보면 아시겠지만 이 자전거가 그 직진 신호가 파란불로 바뀌기 전에 횡단보도에 진입을 해 있어요. 근데 이 자전거를 타고 계셨었잖아요. 이거는 차대 보행자 사고가 아니고 차대 차 사고가 되는 거죠. 차 사고가 되기 때문에 과실 비율에 있어서 훨씬 더 보행자보다는 불이익을 보게 되죠. 네. 만일에 자전거를 내려가지고 끌고 왔으면 차대 보행자 사고가 되죠. 그렇죠. 차대 보행자 사고가 되고 이런 경우에는 만약에 그 파란불로 바뀌기 전에 횡단보도에 발을 디뎠다라고 하면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사고가 될 수도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 네. 근데 이거는 자전거를 타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래서 보행자로 피해를 본 경우보다는 훨씬 더 불리한 상황이 됐던 거죠. 네. 12대 중대과실 사고는 아니라는 거죠. 네. 그리고 이런 사고 같은 경우에 이제 식물인간 상태가 되신 거잖아요. 의식불명의 상태에서는 보험사랑 사실 합의를 보는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이제 의식이 없으신 상태인 분은 간병비라는 게 필요한데 간병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상태에 있을 때는 기대 여명도 줄어들어요. 근데 이걸 보험사랑 합의로 이 사람의 원래 기대 여명이라던가 아니면 간병인이 몇 명 필요하다던가 이런 것들을 임의로 쌍방 다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를 평가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게 이제 재판부의 판단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결국은 소송을 해서 신체 감정을 받아서 의사의 판단을 받은 후에야 그 기준점이 정해지기 때문에 소송이 없이는 뭐 보험사와의 합의를 통해서 종결될 수 없는 사건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분 역시 이런 피해 상태가 어느 정도 고착화된다면 보통 이럴 경우에는 한 1년 정도 상태를 지켜보고 더 이상 호전되지도 악화되지도 않는 상태가 됐을 때 신체 감정을 준비해서 그래서 소송에 들어가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변호사님 말씀대로 수상 후 1년 정도 지난 후에 이제 가족분들이 택시 공제조합을 상대로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했는데요. 당시 나이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64세였는데 이제 보통 이 정도면 기대여명이 한 24년 정도 나와요. 그런데 이제 소송 제기하고 신체 감정을 통해서 나왔던 기대여명은 5년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공제조합 쪽에서는 이 신체 감정 결과에다 더해서 피해자 쪽의 과실 비율을 많이 주장을 했고요. 그렇죠. 그리고 간병비가 필요한데 이 간병비를 공동 간병비면 충분하다. 그렇게 해서 간병비가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렇죠. 네. 이게 이제 얼마나 차이가 심하냐면 근데 이분 식물 상태잖아요. 식물 상태고 병원에 있게 되면 간병인이 필요하고 뭐 하루 종일 간병인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가족들이 설사 케어한다 하더라도 하루 종일 2인 이상의 이제 간병비가 분명히 필요함에도 이제 공제조합은 공동 간병비만 있으면 된다. 이 금액 차이가 얼마 되냐면 지금 기준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지금 이제 도시 일용노임이 16만 7천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간병인은 30일 내내 근무를 하셔야 되니까 이걸 곱하면 30일을 곱하면 한 500만 원 돈이 나와요. 그런데 현재 인정받는 공동 간병비는 한 70만 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7배예요. 그러니까 7배나 못 준다고 이제 7분의 1만 주겠다라는 7분의 1만 거죠. 주겠다고 공제조합에서 주장을 한 건데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과실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과실은 서로 다툼의 여지가 있다 치더라도 간병비를 공동 간병비로 지불하겠다라는 거는 주장 하나만한 거지만 사실 또 이제 그 원고 입장에서 그 가족 입장에서 보면 이제 분통이 터지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이 피해자 쪽의 과실은 45% 정도가 네, 잡혔고요. 판사님이 45% 정했죠. 그리고 공제조합 측의 공동간병 주장은 이제 기각을 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최종적으로 기대 여명 동안의 간병비 등을 합쳐서 2억 2천만 원의 손해배상금이 인용이 됐고요. 근데 여기서 만일에 그러니까 기대
기대연명이 5년이었잖아요. 네. 근데 이 여성분이 만일에 5년이 지난 후에도 생존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이제 추가적으로 그 생존한 기간, 기존에 판결이 있었던 기간을 초과한 때부터는 판결에서 판단하지 않았던 손해거든요. 네, 그래서 기대여명 이상을 살게 되면 그 이후에 발생한 간병비나 이런 것들은 추가로 소송을 통해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5년 이후에도 살아 계시면 다시 한번 공제자분 상대로 네, 이 부분에서 좀 한 가지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어떤 판결이 나거나 합의를 볼 때의 손해배상금은 그때까지 확인할 수 있었던 부분에 대한 것까지만 이제 손해배상의 범위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판결이 있었다거나 뭐 합의를 다 봤다고 해도 보통 어린애들이 그렇거든요. 어릴 때 이제 사고가 나면 나중에 이제 성장하면서 장애가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당시에 사고가 났을 때 큰 문제가 없는 줄 알고 이제 합의를 다 봤는데 성장하면서 이제 장애가 발생하거나 이랬을 때는 원래 손해배상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3년, 10년 이렇거든요. 네, 10년. 그래서 사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그 다음에 피해자나 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렇습니다. 근데 합의를 봐서 끝냈잖아요. 그리고 성장을 하다가 장애가 발생되면 그게 한 10년 후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거는 합의 당시에 알 수 없었던 손해이기 때문에 추가로 이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그러면 네. 그 장애가 생기면 그 날로부터 다시 이제 신용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때 알게 된 거니까 그 손해를. 안날로부터 3년이 되겠네요. 네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사건에서도 기대여명을 책정을 해가지고 그걸 기준으로 손해배상을 이제 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대여명의 기간 이후에도 생존할 거라는 거는 이때는 몰랐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더 추가로 생존을 하시게 된다 그러면 추가 청구도 가능하다. 요거까지 알고 계시면 좋은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고로 돌아와서 자전거를 타고 이제 횡단보도를 건너실 때 가급적이면 내리셔서 가시고요. 그리고 신호가 바뀌었다고 하면 빨리 가지 마시고 한 번 정도 기다려서 가시는 거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도 안전운전 하시고요. 혹시 사고가 발생한다면 본모법인 LKS 이기루 병사 잊지 마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